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카고입니다. 화물차 운전을 한다는 것은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 차량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 해도 수많은 종류의 이 화물을 실어야 되는 화물차를 운전하실 때는 운전에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결박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도 많지만 운전 미숙으로 생기는 사고 또한 많기 때문이죠. 사소한 사고 중에 하나가 짐이 쏠리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급커브나 급제동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초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크릴 판이었던 것 같은데 하차지에 와보니까 짐이 앞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차지 담당자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라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짐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지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느꼈던 게 개인 차량의 운전 실력으로 자만하면 안 되겠다 였습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습관의 문제였던 걸 깨달은 거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커브길이나 막다른 상거리 같은 데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되고 급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측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야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바쁘게 운행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급하게 달리던 중에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게 되면 정말 난처합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급제동을 하기도 하고 황색불에 통과하기 위해서 속력을 더 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번쩍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신호위반 카메라가 작동되는 기준은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적색불이면 찍히는 겁니다. 황색불일 때 정지선을 통과만 했다면 이후에 카메라 밑에서 적색불로 바뀌어도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선과 황색불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을 모르고 운행하신다면 우리 화물차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의 신호등은 단속 카메라가 많죠. 별 생각 없이 내리막을 달리다가 황색불로 바뀌고 카메라를 발견한다면 정말 난처해집니다. 급제동을 하면 뒤에 실린 짐이 밀리거나 넘어갈 것이고 통과하다 찍히면 애써 운반하면서 번 돈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결박할 때 앞짐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공간을 띄워서 실은 상태로 급제동을 하면 허리발을 채웠다 하더라도 이게 끊어지면서 안골대를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이 철판 같은 거라면 안골대를 뚫을 수도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급제동으로 인해서 짐에 문제가 생기거나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생긴 불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찍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 운전할 때 자연스럽게 기준이 세워집니다.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데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면 부드러운 제동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미리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었을 때 시점이 통과 가능한 지점이면 통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게 제동을 하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화물차 운전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단속 기준을 알고 난 후에 한 5년 동안 신호위반으로 찍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번 찍혔고 저도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해 보시면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이 기준이란 게 중요합니다. 황색 불일 때 통과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게 코를 잡을 때 주저하게 되는 우리 콜바리의 심리 상태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에 혼란이 생기고 느려질 수밖에 없고 결국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를 재수가 없었다, 운으로 치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운행할 때 필요한 기준을 한 두 가지 정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작동 기준입니다. 과속 카메라는 규정 속도를 20% 정도 초과했을 때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속을 판단하실 때는 내비게이션 속도를 보셔야 되고요. 계기판의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더 높게 오차를 두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때는 이 방지턱이 지뢰와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짐을 싣고 정상 운행을 하다가 방지턱을 그대로 넘게 되면 난리가 나죠. 실어둔 짐이 한꺼번에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방지턱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알아보시면 좀 복잡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폭이 얼마에 높이가 얼마, 또 왕복 4차선 도로는 또 다르고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 금지 지역도 있는 등등 아주 복잡한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제가 기준을 알려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방지턱은 식별이 확실하도록 도색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폭과 높이를 봤을 때 과속 상태로 넘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방지턱입니다. 이런 도로의 방지턱은 폭에 비해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절대 감속을 해야 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색깔이 지워진 방지턱도 많습니다. 또 인가가 없는 지역은 덜한데 인가가 있는 지역의 왕복 2차로는 특히 주의해서 운행해야 되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